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9월부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대학과 어떤 학교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이드 영상을 조금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도 다수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 결과 해석하는 방법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계열 계열별로 일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 되어야 지원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생명계열 학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서울 상위 주요 대학들의 생명계열 학과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이제 숙명여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 15개 대학교들이죠. 서울대를 보시면 생명과학부, 그리고 화학생물공학, 식물생산과학, 그리고 식품동물생명, 응용생물화학, 스마트 시스템과학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은 학과별로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이제 권장 과목을 모집 요강에 게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화학생물공학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물리학 투도 과학 교과에서는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과학은 물원, 화원, 생원 중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의 경우에는 화원투 그리고 생원투까지 이제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명계열은 사실 대학에서 실제로 배우는 그 과목의 내용들은 화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 2학년 때는 거의 다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물뿐만이 아니라 화학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화학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서울대 화생공, 그리고 고려대 바이오 20,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이화여대 뇌인지, 그리고 건대 첨단 바이오 등 이런 학과들은 사실 물리적인 물리학도 함께 이수할 경우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과들이에요. 이화여대 뇌인지 화학 같은 경우는 물리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이런 소양들도 요구를 하는 학과들이라서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그리고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을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대한 화생, 그리고 약간 물리 관련된 내용도 더해진 학과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주요 대학들별로 여러분들 좀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보시면 생명과학 딱 한 개 학과만 지금 있어요. 사실 중앙대학교는 동물생명, 식물생명, 그리고 식품공학, 그리고 시스템 생물들 이런 학과들이 있긴 한데, 요 학과들이 지금 다빈치 캠퍼스라고 해서 안성 캠퍼스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죠. 입결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도 결국은 중앙대학교를 지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성안을 3장 다 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안정, 좀 적정,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그게 중앙대학교가 딱 걸려요. 근데 학과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을 육박합니다. 작년에도 90대 1을 넘어섰거든요. 거의 논술 전형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경희대 생물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학교도 지금 뒤에 보이는 유전생명, 식품생명, 스마트팜, 융합바이오 신소재는 국제 캠퍼스라고 해서 성균관대학교처럼 수원 캠퍼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 캠퍼스는 생물학과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경쟁률이 50대 1을 가볍게 넘어서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중대를 지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들도 중대를 지원하지만 건대나 시립대나 동국대를 지원한 친구들도 상향으로는 중앙대학교를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돼서 좀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또 넘어가서 이제 고려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 전형 방법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를 보험 정도로 지원할 친구들은 서울대학교 위에 있는 메디컬 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이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추동 최저학력 기준도 4개 합 8등급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메디컬 정도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려대학교 1단계는 사실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보험용으로 딱 적당했던 학교예요. 그런데 올해 면접을 폐지시킵니다. 즉 일괄 합산 선발이에요. 그렇게 되면 메디컬을 지원한 친구들은 사실 고려대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쵸? 왜냐하면 메디컬이 떨어지고 서연을 떨어지고 고대만 남아있으면 붙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예년처럼 최상위권에 매우 우수한 학생들은 좀 지원을 덜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건국대학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우에는 참 포지션이 애매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경희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경희대학교는 유전생명공학부터 융합바이오 신소재 이 4개 학과는 말씀드린 대로 국제 캠퍼스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 그리고 밑에 있는 동국대학교도 바이오 환경과학부터 의생명공학까지는 일산에 있어요. 우리 바이오 캠퍼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좀 고집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경희대, 물론 건대보다 좀 네임도 높은 학교고, 학교의 어떤 인프라나 규모도 큰 학교긴 한데, 소재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동국대를 좀 안정으로 가져가자니, 여기도 일산,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국대로 뭔가 눈이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건국대학교는 생명과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물자원식품과학부터 해서 첨단 바이오까지 8개 학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눈치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입학하게 되면 배우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생명 계열은 사실 학부 졸업만으로 뭔가 취업이 보장되거나 좀 그런 학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원이든 뭐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학과다 보니까 일단 입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지금 해당 학과들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 취업 인원을 좀 가져와 봤어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과는 시스템 생명, 그리고 융합 생명이 사실 선호도가 높기는 합니다. 역시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올해 학제 개편을 크게 했어요. 예전에 공과대학, 그리고 상어생명, 그리고 융합과학기술원에 있는 생명 관련된 학과들을 서로 통폐합하고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일단 선발의 모집 단위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 어떠한 입시든 간에 변경되었던 첫 해에는 사실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예상이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경쟁률을 좀 끝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 학과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도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바이오 의공학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생태공학까지 무려 8개 학과가 있죠. 이 학과들도 보시게 되면 지금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에는 식품공학과가 경쟁률이 19.4대 1로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23학년도에는 32.9대 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죠. 그리고 화공생명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죠.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학과들도 입학 후에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바이오 의공학부는 물리를 좀 이수한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과들인데 어쨌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경쟁률을 끝까지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쯤 혹은 8월 초쯤에는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고 자소서를 썼었는데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시간들이 있고 발표되는 실시간 경쟁률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원 학과를 결정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당 생명계열 학과들을 지원할 때 몇 등급 정도가 되면 내가 불리하지 않겠냐 혹은 지원해 볼 만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이외에도 이수 과목이나 비교과 활동들 그리고 관련 교과목, 수학이나 생명, 화학들의 이제 내신 성적 그리고 원점수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들은 대학교 입학처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되어 있는 50%와 70% 컷 기준 거기에 저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최근 3개년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좀 추정, 예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거의 95% 이상을 넘어서죠. 그래서 사실 최고 50% 컷이 1.12 그리고 70%가 1.54 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신 등급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30% 이하인 적은 전형이죠. 그렇다 보니 1.53등급에서 2.95등급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사실 일반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1.6등급 이내에는 좀 들어와 줘야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살펴보면 연세대학교는 1.5등급, 고려대학교는 1.7등급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공대 계열은 고려대보다 연세대가 좀 선호도가 높기도 하죠. 그리고 고려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워낙 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입결이 조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강대도 1.63에서 2.87이지만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1.74등급 정도. 성균관대는 2.01에서 3.95등급 정도로 레인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 위로 넘어서야 돼요. 지금 저희 센터 합격 회원들의 이제 최근 3개년 동안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게 되면 대개 1.4에서 1.6등급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등급 안으로는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입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한양대학교도 1.5등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서성한 라인은 지금 대체적으로 1.5에서 한 1.6등급 정도 사이가 되면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상 큰 불리함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라인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 1.9등급 정도가 돼요. 중앙대가 1.95, 이대가 1.93, 경희대가 2.1, 서울시립대가 1.99등급 해서 어쨌든 1등급 안쪽, 1등급 후반대 정도 되면 등급상으로는 불리함이 없겠다. 건국대와 동국대, 숙명여대, 건대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1.84에서 5.67등급까지인데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사실 일반고 학생들은 아니고요. 건대까지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특목고에서 등급 지표가 낮은 친구들도 다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거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2.3에서 2.5등급 정도 사이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점. 자, 그 밑에 라인은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대, 숭실대의 경우는 2.6등급, 그리고 아주대 2.5, 인하대 2.8등급, 세종대 2.8등급. 그래서 요 라인은 2점 중후반대 정도 위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끝으로 가볼게요. 서울 과기대의 경우는 3.1등급 정도까지, 그리고 성신여대가 2.9, 상명대가 3.2, 그리고 서울여대, 우리 3여대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는 3.8등급 정도까지 3점 중후반대 정도도 괜찮다. 한번 전체 주요 교과 등급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물론 세부적인 지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합격생들의 성적 상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대부터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보시게 되면 국어가 1.25, 수학이 1.57, 영어가 1.27, 사회가 1.43, 과학이 1.52등급으로 1.5등급 이내, 내외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원점수 지표는 보시게 되면 거의 95점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대, 동대 라인 내려오시게 되면 국어가 2.12, 수학이 1.92등급, 영어 1.97, 그리고 사회 2.2, 과학도 2.04등급으로 나타났고요.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거의 90점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를 보시게 되면 국어 2.41, 수학이 2.43등급, 그리고 과학은 2.56등급으로 2점 한 초중반 정도, 그리고 원점수는 대략적으로 88점 정도가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은 수학 점수예요. 사실 과학은 대부분 적게는 2개, 많게는 3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화생 혹은 화생지를 많이 이수하게 될 텐데 사실 과학 3과목을 다 1등급대에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영고 학교 간 학생들도 보게 되면 과학이 1.52등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3과목을 이수했을 때 1등급, 2등급, 2등급을 받게 되면 이수 단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게 한 1.6등급 정도가 돼요. 그렇죠? 사실 서성한까지 가는 친구들도 과학 3과목 다 1등급 받는 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경, 외시 요 라인을 보시면 2.04등급이 결코 낮은 등급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학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수학은 학교 학생, 대부분 학생 전체가 다 이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높은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등급 안쪽으로는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과학 교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하지만 여기서도 물리를 이수했는데 수강자 수가 50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3등급을 받더라도 못하는 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원점수를 밑에 표시를 해뒀고, 역시 원점수는 90점을 넘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명 계열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거 이외에도 이수 과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원, 생원, 그리고 화투, 생투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급 화학, 생명 실험, 물리 실험 등등등 이런 과목들 이수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표, 그러니까 성적 지표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불리하지 않겠다 정도의 가이드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